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정면 교수입니다. 오늘은 근육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 강의 자료의 그 제목으로는 근활동에 따른 운동치료의 분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운동치료의 분류에 보면 움직임의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수동운동이다, 능동보조운동, 그리고 능동운동, 저하운동, 이런 식의 분류들은 움직임의 주체가 누구인가, 환자가 할 수 있는가,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의 분류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운동치료의 분류에서 근육이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심성 운동 또는 등척성 운동 또는 원심성 운동, 최근에 이제 순 우리말로는 동심성 운동, 등척성 운동, 그리고 편심성 운동,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근육이 일을 할 때의 형태에 따라서 운동치료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이 부분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 시간에 배웠던 어떤 근육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 부분을 운동치료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자의 평가한다든지 또는 그 중재를 할 때 근육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뭐 저의 움직임을 한번 돌이켜 보면, 인간의 움직임은 다양하죠. 그래서 이 다양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추적인 어떤 힘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은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분들이 근육의 별명을 지을 때 force generator다, 힘 발생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뼈만으로는 인간의 움직임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만화라든지 어떤 캐릭터에서 보면 해골이라고 하는 그 뼈의 구조만 가지고는 움직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상이죠. 그러나 그 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이 일을 할 때, 또 근육들 또한 독자적인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의 명령이 전달될 때, 궁극적인 그 명령은 your brain, 우리의 뇌에서 말초에 있는 근육과 뼈에 어떻게 움직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Your body is your want. 당신의 몸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자, 인테리어 뷰 때의 몸에 있는 근육들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스테리어 뷰 때의 몸에 있는 근육들에 대한 이미지이죠. 자, 아주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있고, 앞면이나 뒷면이나 또는 좌측이나 우측에 아주 대칭적인 근육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이 많은 근육들은 어떠한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도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자세로 뭐 평생을 살아간다면 균형적이다, 대칭적이다, 또 뭐 힘의 비율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다양한 자세나 또는 우리가 각각 취하게 되는 개인의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길들여지게 되고 또 변형이 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your body is your want, 네 몸은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lways you want, 항상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자, 어떤 춤을 추는 자세에서는 이 동작에 필요한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고, 달리기 동작에서는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들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스포츠의 원반 던지기나 이러한 다양한 동작들에서도 그 동작에 필요로 하는 근육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면과 뒷면에 붙어 있는 근육들, 또는 좌측과 우측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항상 같은 일을 하면 힘의 비율도 좋고 우리는
대칭적이다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대칭적인 동작들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근육은 많이 사용되거나 적게 사용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적인 그런 비대칭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또 다른 그림에서는 임산부의 그림에서 보면 역시 anytime, anywhere you want. 몸은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항상 그렇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동작을 취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근육들은 여러분이 명령을 내리는 대로 움직이게 된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은 아마 허리도 불편하게 될 것이고 글을 쓰고 있다면 팔이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즉 사용되는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근육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학생들에게 Muscle is your outbrain. 근육은 바깥에 있는 당신의 뇌이다. 그래서 당신의 행동을 본다면 당신의 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즉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힘이 없거나 또는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경쾌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간혹 풀이 주고 있거나 또는 아주 익사이팅하거나 할 때 실제 여러분의 그 근육이 나타내는 결과는 여러분의 브레인 액티베이션, 뇌의 활동의 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고귀하게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즐겨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죠. Muscle is your outbrain. 근육은 너의 밖에 있는 뇌다. 즉 뇌의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뇌의 마음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이라고 하는 잡을 가진 직장인들 또는 이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 또 군인들은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 동일한 위치에 갖고 있지만 사용되는 어떤 그 누군가의 주인에 따라서 근육들은 다르게 길들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육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있다면 피부와 그 다음에 근막이라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실제 근육은 우리가 취하는 어떠한 동작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Muscle is your outbrain. 자, 이 그림은 여기에 이분이 여기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들 학생들에게 뇌에 관한 특강을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는데 이분이 이제 사진이 있어서 이걸로 여기서 찍었습니다. 오래전 사진이죠. 한 5년 됐네요. 모윤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물리치료를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는 이제 이분을 기념하는 그런 그 메모리얼 룸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념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은 다 임상이나 또는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이제 계기로 뒤에 나오는 자료는 여러분 영어로 아마 근육에 관련해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영상 자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2번 정도 리뷰를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영어를 잘하거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리는 부분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트에 들리는 만큼 자유롭게 레코딩을 해서 그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근육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영상을 보시고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use muscles every day to do activities. This woman is using You do not consciously control their actions.
Skeletal muscle works under voluntary control. Skeletal muscles are composed of bundles of muscle fibers. Muscle fibers are long of bundles of muscle fibers. Muscle fibers are long cylindrical cells containing several nuclei. Muscles will contract or relax when they receive signals from the nervous system. A neuromuscular junction is the site of the signal exchange. This is where the synaptic bulb of an axon terminal and muscle fiber connect. Muscle fibers are composed of many myofibrils. A myofibril contains contractile units called sarcomeres. Sarcomeres run adjacent to one another down the length of the myofibril. Each sarcomere consists of alternating thick and thin protein filaments, giving skeletal muscle its striated appearance. The muscle contracts when these filaments slide past each other. The thick filaments are myosin, which are anchored at the center of the sarcomere, called the M line. The thin filaments are composed of the protein actin, which are anchored to the Z lines on the outer edges of the sarcomere. Because the actin filaments are anchored to the Z lines, the sarcomere shortens from both sides when actin filaments slide along the myosin filaments. Although the action between the filaments is described as sliding, the myosin filament actually pulls the actin along its length. The cross bridges of the myosin filaments attach to the actin filaments and exert force on them to move. This action is known as the sliding filament mechanism of muscle contraction. In this model, the sarcomeres shorten without the thick or thin filaments changing in length. A contraction begins when a bound ATP is hydrolyzed to ADP and inorganic phosphate. This causes the myosin head to extend and can attach to a binding site on actin, forming a cross bridge. An action called the power stroke is triggered, allowing myosin to pull the actin filament toward the M line, thereby shortening the sarcomere. ADP and inorganic phosphate are released during the power stroke. The myosin remains attached to actin until a new molecule of ATP binds, freeing the myosin to either go through another cycle of binding and more contraction or remain unattached to allow the muscle to relax. Muscle contractions are controlled by the actions of calcium. The thin actin filaments are associated with regulatory proteins called troponin and tropomyosin. When a muscle is relaxed, tropomyosin blocks the cross-bridge binding sites on actin. When calcium ion levels are high enough and ATP is present, calcium ions bind to the troponin, which displaces tropomyosin, exposing the myosin binding sites on actin. This allows myosin to attach to a binding site on actin, forming a cross bridge. Calcium ions are stored in the sarcoplasmic reticulum and are released in response to signals from the nervous system to contract. Neurotransmitter molecules are released from a neuron and bind to receptors, which depolarizes the membrane of the muscle fiber. The electrical impulse travels down the T tubules and opens calcium stores. Calcium ions flow to the myofibrils, where they trigger a muscle contraction. As the actin and myosin slide along each other, the entire sarcomere shortens as the Z lines draw closer to the M line. As the sarcomeres in myofibrils contract, the entire muscle fiber will shorten. When muscle fibers contract in unison, a muscle can produce enough force to move the body.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근육의 구조와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지에 대한 기전이 나왔습니다. 많은 전공자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대단히 빠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와 같이 한번 넘어가면서 저의 목소리와 같이 하면서 또 듣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수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You use muscles every day to 네. do activities. This woman is using muscles to breathe, circulate blood, and move her hand to take notes. Your cardiac and smooth muscle tissues are 근육은 involuntary. You do not 스무스 consciously 머슬, control their 스무스 actions. 머슬, 카디악 Skeletal 머슬, muscle works 스켈레톤 under 머슬, 이렇게 세 voluntary 그룹의 control. 종류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Skeletal 우리가 muscles are 말하는 composed of bundles of muscle 골격근은 fibers. 근육은 Muscle fibers are long cylindrical cells 근섬유로 되어 containing 있고 several nuclei. 근섬유는 Muscles will contract 더 or 가는 relax when they 근세사 receive 섬유로 되어 signals 있다. from the 이런 nervous 얘기입니다. system. A neuromuscular junction is the site of the signal 신경의 exchange. 지배를 받고 있는 This is 거. where the synaptic bulb of an axon terminal and muscle fiber connect. Muscle fibers are composed of many myofibrils. A myofibril contains contractile 가장 units 작은 called 근섬유가 sarcomeres. 아니죠. Sarcomeres run adjacent to one another down the length of the myofibril. sarcomere라고 하는 Each 근육의 sarcomere 채소 consists of 구조. alternating thick and thin protein filaments, giving skeletal 두꺼운 muscle its 필라멘트와 striated 가는 appearance. 필라멘트가 있다. The 이렇게 muscle 이야기하고 contracts 있네요. when these filaments slide past each other. The thick filaments are myosin, which are anchored at the center of the sarcomere, called the M line. The thin filaments are composed of the protein actin, which are anchored to the Z lines on the outer edges of the sarcomere. Because the actin filaments are anchored to the Z lines, the sarcomere shortens from both sides when actin filaments slide along the myosin filaments. 우리는 이거를 수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Although the action between the filaments is described as sliding, the myosin filament actually pulls the actin along its 근육이 length. 수축할 때는 The cross bridges of the myosin filaments attach to the actin filaments and exert force on them to move. This action is known as the sliding filament mechanism of muscle contraction. In this model, the sarcomeres shorten without the thick or thin filaments changing in length. A contraction begins when a bound ATP is hydrolyzed to ADP and inorganic phosphate. This causes the myosin head to extend and can attach to a binding site on actin, forming a cross bridge. An action called the power stroke is triggered, allowing myosin to pull the actin filament toward the M line, thereby shortening the sarcomere. ADP and inorganic phosphate are released during the power stroke. The myosin remains attached to actin until a new molecule of ATP binds, freeing the myosin to either go through another cycle of binding and more contraction or remain unattached to allow the muscle to relax. Muscle contractions are controlled by the actions of calcium. The thin actin filaments are associated with regulatory proteins called troponin and tropomyosin. When a muscle is relaxed, tropomyosin blocks the cross-bridge binding sites on actin. When calcium ion levels are high enough and ATP is present, calcium ions bind to the troponin, which displaces tropomyosin, exposing the myosin binding sites on actin. This allows myosin to attach to a binding site on actin, forming a cross bridge. 그러한 것을 바인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엮여진다. Calcium ions are stored in the sarcoplasmic reticulum and are released in response to signals from the nervous system to contract. Neurotransmitter molecules are released from a neuron and bind to receptors, which depolarizes the membrane of the muscle fiber. The electrical impulse travels down the T tubules and opens calcium stores. Calcium ions flow to the myofibrils, where they trigger a muscle contraction. As the actin and myosin slide along each other, the entire sarcomere shortens as the Z lines draw closer to the M line. As the sarcomeres in myofibrils contract, the entire muscle fiber will shorten. When muscle fibers contract in unison, a muscle can produce enough force to move the body.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근육은 어떤 근육이든지 좋습니다. 우리 근육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스무스 머슬이 있고요. 근육의 종류에는 스무스 머슬이 있고 우리 장기들입니다. 뭐 대장, 위 이런 우리 내부에 있는 장기들을 이루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카디악 머슬이 있고 심장 근육이죠. 근데 이 장기들을 이루는 스무스 근육과
카디악 머슬은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나 스켈레탈 머슬이라고 하는 골격근, 즉 뼈대근은 이제 우리의 의사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근육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한다. 내부 장기근, 내장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심장 근육, 그리고 뼈대 근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뼈대 근육들에 대한 구조와 수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근육은 이런 근육들은 이걸 예를 들어서 근육이라고 한다면, 예, 하나의 근육입니다. 이렇게 잘라진 거죠. 이런 하나의 근육은 하나하나의, 예, 근섬유로 되어 있고요. 또 그보다는 더 작은 근세사섬유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머슬, 그 다음에 여기가 머슬이라면 얘는 이제 머슬 파이버가 될 것입니다. 한 가닥은. 근데 여기 안에 보니까 더 작은 가닥들이 있더라. 요거는, 예, 머슬 마이오피브릴이라고 하는 근세사섬유입니다. 다시 하자면 근육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근섬유는 다시 더 작은 가닥의 근세사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배우는 원어로 얘기하자면 머슬, 그 다음 단위는 머슬 파이버, 근섬유, 그 다음 적은 단위는 마이오피브릴이라고 하는 근세사섬유다. 그 근세사섬유 안에 두꺼운 미오신 필라멘트 또는 마이오신이라 해도 무방하고요. 또는 가는 필라멘트가 있더라. 그래서 두꺼운 필라멘트와 가는 필라멘트가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서 그 끝부분에서 십자교를 형성한다. 이 자체가 여러분 수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슬라이드로 갔다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4분 27초짜리 영상인데, 예, 보통 한 10번 정도 이렇게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예,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수축 기전. 먼저 근육의 종류가 나올 You use 겁니다. muscles every day to do activities. 액틴과 미오신 This 필라멘트. woman is using muscles to breathe, circulate blood, and move her hand to take notes. Your cardiac and smooth muscle tissues are involuntary. You do not consciously control their actions. Skeletal muscle works under voluntary control. Skeletal muscles are composed of bundles of muscle fibers. Muscle fibers are long cylindrical cells containing several nuclei. Muscles will contract or relax when they receive signals from the nervous system. A neuromuscular junction is the site of the signal exchange. This is where the synaptic bulb of an axon terminal and muscle fiber connect. Muscle fibers are composed of many myofibrils. A myofibril contains contractile units called sarcomeres. Sarcomeres run adjacent to one another down the length of the myofibril. Each sarcomere consists of alternating thick and thin protein filaments, giving skeletal muscle its striated appearance. The muscle contracts when these filaments slide past each other. The thick filaments are myosin, which are anchored at the center of the sarcomere, called the M line. The thin filaments are composed of the protein actin, which are anchored to the Z lines on the outer edges of the sarcomere. Because the actin filaments are anchored to the Z lines, the sarcomere shortens from both sides when actin filaments slide along the myosin filaments. Although the action between the filaments is described as sliding, the myosin filament actually pulls the actin along its length. The cross bridges of the myosin filaments attach to the actin filaments and exert force on them to move. This action is known as the sliding filament mechanism of muscle contraction. In this model, the sarcomeres shorten without the thick or thin filaments changing in length. A contraction begins when a bound ATP is hydrolyzed to ADP and inorganic phosphate. This causes the myosin head to extend and can attach to a binding site on actin, forming a cross bridge. An action called the power stroke is triggered, allowing myosin to pull the actin filament toward the M line, thereby shortening the sarcomere. ADP and inorganic phosphate are released during the power stroke. The myosin remains attached to actin
until a new molecule of ATP binds, freeing the myosin to either go through another cycle of binding and more contraction or remain unattached to allow the muscle to relax. Muscle contractions are controlled by the actions of calcium. The thin actin filaments are associated with regulatory proteins called troponin and tropomyosin. When a muscle is relaxed, tropomyosin blocks the cross-bridge binding sites on actin. When calcium ion levels are high enough and ATP is present, calcium ions bind to the troponin, which displaces tropomyosin, exposing the myosin binding sites on actin. This allows myosin to attach to a binding site on actin, forming a cross-bridge. Calcium ions are stored in the sarcoplasmic reticulum and are released in response to signals from the nervous system to contract. Neurotransmitter molecules are released from a neuron and bind to receptors, which depolarizes the membrane of the muscle fiber. The electrical impulse travels down the T tubules and opens calcium stores. Calcium ions flow to the myofibrils, where they trigger a muscle contraction. As the actin and myosin slide along each other, the entire sarcomere shortens as the Z lines draw closer to the M line. As the sarcomeres in myofibrils contract, the entire muscle fiber will shorten. When muscle fibers contract in unison, a muscle can produce enough force to move the body.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근육은 내부 장기를 이루는 스무스 머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을 이루는 심장 근육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스켈레탈 머슬, 뼈대근들이 있다. 그래서 이 뼈대근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근육은 가장 큰 단위의 근육이 있다면 이 근육 안에는 조금 더 작은 근섬유들이 있고요. 이 선으로 보면 됩니다. 이 근섬유들은 다시 더 가는 근세사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머슬은 머슬 파이브로 이루어져 있고, 머슬 파이브는 마이오피브릴이라고 하는 아주 가는 더 세사섬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 즉 일을 하기 위해서, 즉 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신경의 지배가 필요한데, 신경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근육 자체에 있는 살코미르라고 하는 그쪽은 여러분 T튜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칼슘 이가들 CA2+라고 되어 있는 게 칼슘 이가라고 읽는데, 그것들이 근수축을 만들 수 있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방출이 되어서 다른 단백질과의 이런 결합을 통해서 근육이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 근육의 가장 가는 구조는 마이오피브릴 근세사섬유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세사섬유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두껍게 생긴 미오신 필라멘트가 있고요, 가늘게 생긴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데, 평상시 쉬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을 할 때는 이 두 필라멘트가 미끄러져서 결합하더라. 그래서 십자교가 형성되더라. 패시브와 액티브 엑사이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십자교의 형성 유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방출되었던 C의 이가는 원래의 T튜브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자료를 통해서, 요 조금 전에 영상이었고요, 이제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의 특정 근육 하나를 샘플링으로 이렇게 드러내었을 때, 그것을 잘랐을 때, 이 하나의 큰 근육은 하나의 큰 근육을 드러내서 이렇게 잘랐을 때, 하나의 큰 근육은 같이 해볼게요. 다 같이 머슬. 그렇죠? 이 머슬은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는 요것들이 요것들입니다. 머슬 파이버. 그리고 이 다발들 안에 보니까 역시 자잘한 또 섬유들이 있더라. 얘를 마이오피브릴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글말로는
세사섬유, 극세사 이렇게 하면 우리 되게 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근육에서의 가는 섬유다라고 해서 머슬 파이버 그리고 마이오피브릴 가장 가는 섬유이죠. 그래서 이 마이오피브릴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기에 있는 두꺼운 필라멘트가 미오신 필라멘트고요. 이렇게 가는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더라. 자, 요게 앞에서 바라본 겁니다. 두꺼운 필라멘트 사이에 가는 필라멘트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뼈대 근육의 구조랍니다. 자,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의 어떤 특정 근육을 샘플로 도려냈을 때 이 근육, 큰 근육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근섬유로 되어 있더라. 자, 이 근섬유는 다시 아주 작은 마이오피브릴이라고 하는 근세사섬유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 근세사섬유에 나중에 현미경으로 보니까 두꺼운 필라멘트가 있고 또 가는 필라멘트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미끄러져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현미경적 관점에서 보면 되겠네요. 자, 두꺼운 필라멘트 흔히 뭐 그냥 요즘 빼빼로 모양으로 생겼네요. 예, thick 필라멘트, 두꺼운 필라멘트는 미오신 필라멘트라고 이야기하고 thin 필라멘트, 가는 필라멘트는 액틴 필라멘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액틴이라면 두꺼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요. 또 액틴도 있고 다시 액틴이 있고 두꺼운 필라멘트가 있고 가는 게 있고 다시 가늘고 두꺼운 게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얘들이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우리는 그것을 컨트랙션, 수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섬유의 길이가 아니고 모양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넓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좀 길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섬유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 근육을 보면 좀 넓은 근육이 있죠. 볼기근 같은 것들 좀 넓죠. 쌈처럼.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허벅지에 있는 그 쿼드리셉스 근육이라든지 이러한 근육들은 또 바이셉스나 트라이셉스 이런 것들은 좀 길이가 길죠. 그래서 근섬유 모양에서 너비가 좀 넓은 것들은 주로 힘의 작용이 좋은 것들이고요. 길이가 이렇게 좀 길고 이러한 것들은 속도에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섬유의 모양을 보고 너비가 있는 것들은 주로 힘에 유리하게 발달되어 왔고 그 다음에 길이와 관련된 것들은 주로 속도에 유리하게 발달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지금 그림들은 지금 자료들은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셉스 페모리스 허벅지에 있는 대퇴 사두근 넙다리 네갈래근의 것들이고 렉투스 페모리스도 역시 넙다리 네갈래근의 종류이죠. 그 다음에 너비나 이러한 것들은 주로 힘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근육을 자르는 것들을 말하는데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뭔가를 보기 위해서 자를 때 바로 자르기도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바로 잘란 것들입니다. 하나의 근육을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근섬유로 되어 있고 근섬유보다 적은 구조의 근세사섬유로 이루어졌다. 이제 아나토미 크로스 섹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나중에 보면 뭐 이렇게 이건 수술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자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생리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그림들은 여러분에게 좀 어렵습니다. 근섬유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르는 어떤 범위를 크게 하는 것에 따라서 뭐 두터워진다, 뭐 또 가늘어진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씩 볼게요. 하이퍼트로피 또는 아트로피. 하이퍼트로피는 여러분 머슬 사이즈가 인크리즈 비대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바이셉스를 보면 우리들보다는 대단히 비대해져가 있죠. 그거를 하이퍼트로피라고 얘기하고, 또 뭐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못한 그 침상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트로피, 위축이 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decrease in muscle size. 그래서 이거는 하이퍼트로피는 비대해진 것들이고 아트로피는 좀 가늘어진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슬 5는 아까 근육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섬유라고 얘기했는데, 롱 5 머슬, 즉 길이가 긴 섬유는 주로 속도에 유리하게 발달되어 왔고, 그 다음에 너비가 이렇게 넓고 짧은 머슬 5들은 주로 힘에 유리하게 발달되어 왔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여러분의 눈과 귀나 이런 부분들을 근육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을 인시전 했습니다. 잘란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잘란 거죠. 허벅지를 잘랐을 때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당장 여기는 넙다리 네갈래근이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요게 뭐 살토리우스라든지, 요게 바이셉스 페모리스 허벅지 앞쪽에 있고요. 요게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라테랄리스네, 요쪽이네요. 그리고 메디알리스 안쪽에 있고, 요게 렉투스 페모리스, 아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쭉 가서 무릎을 덮을 겁니다. 요게 피머 뼈입니다. 그래서 요 피머 뼈 사이에는 이렇게 주위에는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허벅지 근육을 이렇게 잘랐을 때 위에서 봤을 때의 근육들이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아리 부분을 잘랐네요. 이렇게 종아리 부분을 자르면 여기가 파텔라, 무릎이 되겠고,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자른 앞에서 그림에서 봤고요. 종아리 그림을 자른 걸 보면 가스트록네미우스, 이게 종아리 근육이네요. 가스트록네미우스 넙치근, 솔레우스가 가자미근, 그 다음에 뭐 발가락을 여기 피불라 뼈가 되겠고, 여기 티비아 뼈가 되겠네요. 그리고 티비알 센테리어. 그래서 역시 여러분의 종아리 근육을 위에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도 많은 근육들이 깊이도 있고, 또 뒤에도 있고, 또 앞에도 있고,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와 앞쪽에 이제 위쪽 다리, 그리고 아래쪽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 그림들을 실제 생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왼발이 되겠네요. 발가락, 여기는 4개가 있고요. 자, 발가락을 보면 이게 티비아 뼈가 되겠고,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티비아의 뒤쪽에 있다라고 해서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우리 발목을 노지플렉션하는 티비알리스 엔테리어가 여기 있고요.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는 엄지발가락을 위로 올리는 것들, 익스텐스 디스트롬 롱구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이 그림과 똑같이 요거는 생금으로 실제 사체 카다바의 근육을 이렇게 분리했을 때 이 종아리에는 많은 근육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넙치근이고요. 그리고 요게 아킬레스 텐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이 다치거나 또 손상을 받거나 했을 때 우리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두꺼운 필라멘트는 뭐라 했으면 요게 이제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육은 큰 근육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근섬유는 다시 근세사섬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근세사섬유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여기에 초록색으로 된 파란색으로 된 요게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틴 필라멘트, 가는 필라멘트,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빼빼로처럼 되어 요게 식 필라멘트, 미오신 필라멘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필라멘트가 있는 끝부분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것을 Z 라인,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는 G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앙을 M 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근육의 가장 적은 최소 단위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근육의 가장 최소 단위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은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가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가 모아져서 마이오피브릴이라고 하는 근세사 섬유가 되고, 근세사 섬유가 모아져서 머슬 파이브라고 하는 근섬유가 되고, 근섬유가 모아져서 바로 머슬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머슬이 되면 각각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A밴드, I밴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이 근세사 섬유들이 있는 곳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많이 겹쳐져서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는 A밴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다크, 어둡더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많이 겹치지 않은 이 부분이 좀 밝게 보이더라. 현미경적 상으로. 그래서 I밴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근육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할 때는 당연히 이야기가 또는 이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C의 이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방출이 된 곳이 있는데 바로 액틴 필라멘트와 미오신 필라멘트가 결합되어 있는 이 채소의 구조를 살코미러, 근형질 세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근육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살코미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는 필라멘트는 액틴 필라멘트, 신 필라멘트, 두꺼운 필라멘트는 식 필라멘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필라멘트인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가는 필라멘트. 이미지화 한 거죠. 액틴 필라멘트. 자, 이번에 넘겨보겠습니다. 두꺼운 필라멘트인 식 필라멘트인 미오신, 마이오신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와 미오신 필라멘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근육의 채소 구조, 살코미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구조의 맨 끝부분을 기억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Z라인이다 얘기했고요. 이 중앙을 M라인이다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겹쳐져 있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A밴드, 여기도 A밴드라고 얘기하고, 겹침이 많이 없는 이 부분들을 좀 밝게 보인다라고 해서 I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는 계속 반복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A밴드, 어둡게 보이는구나. I밴드, 좀 밝게 보이는구나. 두 필라멘트가 많이 겹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Z라인은 액틴 필라멘트와 미오신 필라멘트의 끝부분, Z라인과 Z라인, 여기도 Z라인이죠. Z라인과 Z라인의 이 부분을 살코미러, 근육의 채소의 구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그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당연히 미오신 필라멘트가 되겠죠. 이게 액틴 필라멘트가 되겠죠. 자, 겹치진 부분, 겹치지 않는 부분, Z라인, Z라인. 그래서 하나의 근육 안에는 여러분 또 다른 근육질 세망도 있고 또 다른 근육 세망이 있습니다. 근육질 세망들이 이렇게 다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근육이 일을 할 때 아까 십자교의 형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게 여러분 액틴 필라멘트의 머리입니다. 글로불러 헤드, 노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식 필라멘트, 두꺼운 필라멘트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필라멘트가 결합을 한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요거에 십자교다, 크로스 브릿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요건 정면에서 바라본 것들이죠. 요게 미오신 필라멘트, 요게 액틴 필라멘트. 그래서 요 머리들이 결합을 한다.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와서 달라붙으면 두꺼운 여기 요 색깔로 된 게 아마 미오신 필라멘트, 요게 액틴 필라멘트죠. 그래서 머리와 머리가 만나는 십자교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그림들을 좀 제가 배치시켰습니다. 십자교가 형성되는 신 필라멘트는 액틴 필라멘트죠. 식 필라멘트는 요게 미오신 필라멘트죠. 그래서 십자교가 여기서 머리에서 이제 결합을 하고 두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가면 그럼 길이가 당연히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수축 원래대로 길이로 돌아오면 이완. 그래서 이렇게 수축한다, 이완한다, 수축한다, 이완한다. 근데 수동으로 밀어줘도 이렇게 수축하지만 이 십자교가 끝부분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가는 필라멘트인 액틴 필라멘트, 두꺼운 필라멘트인 식 필라멘트. 자, 정상적인 위치에서 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짧아졌죠?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동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모양은 보입니다만 십자교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 머리들에서. 그러나 액티브 어시스트부터는 액티브, 레지스티브는 아주 강력한 십자교가 형성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자료를 보고 이제는 근육에 대한 이야기에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